그냥 윤석열 이 세 단어 같아요. 이번 윤석열. 선거는 윤석열. 네. 에 대한 뭐 심판이든 지지든 이렇게 그렇죠. 나뉜다.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파생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황상무, 뭐 대파 사건,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그런 것들이 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 민생 토론회 하시면서 이거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는 대통령도 좀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주요 화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였다. 그래서 가장 중심 판을 흔든 주요 사건 역시, 결국에는 윤석열이다. 네,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뽑으면 조국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민주당 공천 갈등 분란 상당히 희석됐고요. 네. 정권 심판론을 더 막 부채질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조국 이 두 분 선거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키워드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뽑아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당연히 동의하고요. 네. 이번 선거는 어쨌든 이제 정권 심판론이 매우 강하고 거기에 이제 파생된 건데 조금 저는 이제 좀 좁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판세를 결정적으로 흔들었던 딱 두 장면이는 런종섭 그리고 합리적 대파 요거거든요. 대파와 이종섭 예. 두 키워드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거는 좀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자, 이종섭 대사가 출국을 한 게 3월 10일이에요. 네. 선거 딱 한 달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단에 이제 뭐 논란들이 있었고 뭐 출국 금지가 됐는데 이 대사에 임명이 됐는데 막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게 딱 터진 게 딱 3월 10일이고요. 출국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3월 10일 이전 여론조사와 이후 여론조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다가 네. 3월 10일 이후로는 폭망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위기가 나와요. 변곡점이 딱 그때였군요. 그때요. 그래서 네. 이종섭 이호 사건이 정권 심판론에 불에 붙였다. 이제 소재는 굉장히 뭐 이채 양명주에서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거가 이제 점화될 거가 어떤 거리가 필요했다는 거죠. 네. 근데 발화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이종섭 이거였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몰래 보내면은 이게 된다고 생각해? 근데 걸렸는데도 끝까지 보내?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고 국민의 감정을 굉장히 훼손시킨 예. 변곡점이었고요. 그리고 3월 18일 날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 가가지고 875원 대파를 이제 합리적이라고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 억울한 뭐 이거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앞뒤에 있었던 말들을 다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그 태도예요, 사실은.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기획한 대통령실 그 직원들하고 관리한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야 더 자를 사람도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도 잘라가지고 다 잘리거나 이제 사퇴해가지고 근데 정말로 톤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죠. 이거 대파가 가격이 합리적이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싼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가격에 혹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부정적 감정이 이미 쌓여 있는데 여기에 이 톤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진짜 너무 이제 좀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로 이제 다가왔어요. 이게 3월 18일 날 있었고 언론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3월 20일부터 나왔어요. 네. 딱 열흘 간격입니다, 이게. 열흘 간격으로 이게 딱딱 나오면서 이제 물가 문제까지 엎어지면서 회복 불능으로 국민의힘이 좀 빠져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됐어요. 네네. 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이 물건 들고 투표장 가도 되느냐는 질문 공세도 받았습니다. 대파, 일제 샴푸, 별별 것들이 다 등장했는데 정재용 기자입니다. 대파가 들어있는 투명 가방, 대파 인형, 디올이라고 써있는 종이 가방.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 현장에 등장한 물건들입니다.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당의 약점을 꼬집으며 온라인 인증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에서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반입을 제한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요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조국 혁신당도 대파를 앞세워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지참할 수 있는지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이재명 조국 대표 의혹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를 굉장히 크게 증폭시켜서 아예 그 대파를 갖고 들어오지 마. 아주 현명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등이 관권 선거 사례라며 항의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물품이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